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어떤 시간인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우리 농업과 관련해서 우리 각기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네 분을 좀 모셨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께 좋은 이야기들을 함께 해줄 예정이고요. 농촌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또 생각을 여러분들께 전달할 예정이니 여러분들 함께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 네 분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할 테니까요. 따뜻한 박수로 무대 올라올 때 맞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보람찬 농부들 대표로 계신 우리 강보람 우리 대표님 자리 함께 해주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앉아주시면. 네, 이어서 우리 농업 유튜브 채널 우리 농사 직방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강영수 우리 청년 도시 이장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귀농 귀촌 컬럼니스트로 계신 우리 박인호 선생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웹툰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웹툰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죠? 우리 도시소녀 귀농기를 하고 연재하고 계신 우리 에른 작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우,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네, 저도 여기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렇게 함께하니까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썰렁하기도 하고 뭐 부끄럽기도 할 텐데 그 마음을 편하게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안하게 간단한 인사부터 한번 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김제에서 고구마를 농사짓고 있는 26살 청춘농부 강보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두 번째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요. 조만간 의성으로 또 농사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농사를 짓고 있는 게 한 7년 정도 됐고요. 도시농업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농부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강원도 홍천에 살고 있는 박인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귀농 웹툰 도시소녀 귀농기를 연재를 했고요. 그리고 문경에서 올라온 29살 작가 이지은, 필명은 에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자기 소개만 잠깐 들었는데도 이분들의 이야기, 이분들이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좀 어떻게 나눌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기대되시나요? 네, 두 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대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잠깐 인사만 드렸지만 이제 시작 전에 토크 콘서트 시작 전에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현재 어떤 뭐 역할 아니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사님들 각각 한 5분 내외로 5분에서 10분 내외로 준비되어 있는 뭐 PPT 아니면 영상 아니면 소개 자료를 보고 이분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시간을 갖고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 강보람 대표님부터 한번 해주실 텐데 편하게 자리 일어나셔도 되고 아니면 이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보람찬 농부들 우리 대표로 계신 우리 강보람 대표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해 주시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5분 동안 자기소개를 하라고 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 좀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고구마 농장을 부모님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로 이제 6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농부가 된 계기는 부모님 께서 어릴 적에 여기 서울에서 합성피어 가죽 공장을 운영을 하셨는데 그로 인해서인지 태어났더니 아토피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뭐 요즘은 다 아토피 알레르기 하나씩은 있는 뭐 많이 좀 가지고 계셔서 그게 왜라고 할 수 있지만 저 너무 심하게 태어나서 막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취재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막 산 좋고 그러니까 병원을 많이 찾아다녔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에서 그냥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귀농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농촌에서 지내면서 건강은 차츰차츰 좋아졌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좀 거의 못 다녔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부터는 학교를 많이 나갈 수 있었는데 저는 어릴 적부터 고구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부모님이 귀농했었을 때 고구마 농사 지을까 감자 농사 지을까 물어봤을 때 제가
고구마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고구마가 너무 맛있었는데 부모님께서는 귀농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지금처럼 귀농귀촌 뭐 교육도 잘 없었고 정보도 많이 없던 시대라서 굉장히 크게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빚더미에 나앉았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보면서 너무나 좋은 고구마를 가지고 왜 우리 부모님은 제값받지 못하고 팔까라는 생각에 그럼 내가 한번 팔아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농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에 전문적으로 농부가 돼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국내 유일의 그 농업대학인 한국농수산대학을 입학하게 된 거죠. 그리고 대학을 졸업 후에 보시면은 이게 저고요. 그 다음에 옆에가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랑 저의 캐리커처를 따서 그리고 제 이름을 건 강보란 고구마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상도 많이 받았고 또 각종 TV 출연도 하고 네이버에 이렇게 인물 등록까지 된 소위 말하자면 제 입으로 말하는데 스타 농부라고 네, 그리고 고구마를 가지고 지금은 2차, 3차를 하지 않고요. 저는 1차 농사만 잘 지어서 판매는 해외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간략하게 하자고 하니까 너무 짧게 스토리를 얘기해드렸는데 제가 제 꿈은 마지막으로 지금보다 더 유명해지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뭐 연예인이 되고 싶냐라고 얘기를 하고 TV 몇 번 출연했더니 연예인병 걸렸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제가 농업을 6년 동안 하면서 남들보다 빠른 시간 안에 성공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좌절도 겪어보고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성장해 왔는데요. 그러면서 느낀 점이 저는 지금은 제가 뭐 먹고 싶을 때 뭐 먹을 수 있고 갖고 싶을 때 뭐 가질 수 있는 정도여서 너무 농촌 생활에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런다가 이제 주변을 돌아보니 저처럼 다시 그 6년 전으로 돌아가서 고민을 하고 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지금보다 더 유명해져서 농업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농업에 대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보람님의 자기소개였고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치료의 목적으로 이렇게 귀농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또 결단력도 대단한 것 같은데 혹시 아버님, 어머님 왔나요? 안 오셨군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너무 또 좋았던 소개 영상이었고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잠시 후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강영수 이장님의 또 자기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근데 이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뒤에 있는 분들 발표가 좀 부담스러울 테니까 여러분이 박수를 좀 힘껏 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희망토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 혼자 하게 되면 되게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3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3명은 그 서종효 이장, 유경호 이장. 근데 이장이라는 게 대구에는 리가 없어요. 뭐 달성 군에는 리가 있지만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도 리가 있으면 이장이 있겠지만 저희는 이장이 없어요. 동장이 있으면 있었지 이장 없어요. 근데 농사를 짓고 농업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직함을 뭐 이사, 뭐 실장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하지만 그보다는 이장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7년째 쓰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까지도 이장이라는 얘기를 쓰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귀농이나 귀촌을 본격적으로 할 때 더 민망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이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분들과 어떻게 좋은 관계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기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서서 말씀 한번 드렸는 것처럼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농업은 단순히 농업만 해서는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농업이 아닌 것을 적용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라 농업과 관련된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에 강보람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농업을 잘 알리고 매력적으로 알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일상의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농업화시키자는 게 일단 취지입니다. 세종대왕님께서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농업을 알리고자 했는데 우리는 방송이다. 우리 책을 쓰기에는 아직까지 좀 그래서 방송을 해야 된다. 그래서 농사직방
이렇게 했고요. 나중에 나가실 때 이제 구독하기 안 누르시면 제가 잡습니다.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중간에 있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이 드실 거고요. 네, 왼쪽 오른쪽인데 후덕후덕하죠. 네, 오른쪽 저기 그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저기 잘생긴 친구 아직 총각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대구 쪽에 많이 오시면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총각입니다. 근데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저기 아이가 같이 와 있고요. 네. 농부의 삶이 컨텐츠다. 저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컨텐츠예요. 근데 이게 그냥 흘러보내기 너무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영상을 남기기 시작했고요. 여기 보면 농촌에서는 이런 관리기를 보기가 힘든데, 승용 관리기인데 농촌에서는 저 관리기가 보기 힘든 게 저거는 마력이 너무 작아서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안 쓴다는 겁니다. 근데 도시에서는 저게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한번 끌고 나가면 난리 납니다. 그 정도로 그렇고, 오른쪽에 보면은 강아지를 키우고 있죠.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데 저희는 농장에다가 풀어놓고 키우거든요. 한 도시에서 이제 집에서 크던 개가 한 하루만 우리 농장에 오면 1000개가 다 된다고 하는데 이제 새까매지고 막 그러는데, 동물들에게 아주 좋은 농장으로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저기 다 컨텐츠로 저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내기. 농사의 모든 근간은 벼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작게 1000평 정도 하고 있는데 그 모내기를 왜 끝까지 유지하냐면 되게 힘들고 적자예요. 100% 적자입니다. 근데 이 모내기를 함으로써 농사의 그 흐름을 저희가 명확하게 잡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진흙과 이 모내기, 쌀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는 벼농사 짓는 거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는 벼 브랜드를 하나 만들고자, 의성으로 가면서 벼 브랜드를 하나 만들고자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책을 아시는 분이 있을 건데 자연에서 멀어지는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자연에서 좀 더 가까워지는 아이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 예능 라이브 방송, 이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유튜브 농사집방을 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매출과 연결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지금 저기 그립의 대표님도 와 계신데 그 정말 매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유튜버, 매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컨텐츠, 이거를 스스로 만들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원래는 해봐야지 하다가 우연히 대표님이 만났고 대표님이 컨텐츠에 들어와서 했는데, 라이브입니다. 우리 누구든 이제 홈쇼핑의 쇼 호스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도 다 쇼 호스트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말빨도 좀 있어야 될 거고 경험이 있어야 될 겁니다. 컨텐츠도 좋아야 됩니다. 매출이 그렇게 많이 아직 올라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새로운 트렌드의 마케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올해부터 더 열심히 해볼 생각인데요. 나중에 여기 그립이라는 앱을 가셔가지고 저희가 라이브 할 때 상품도 많이 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농업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저는 라스베가스도 갔다 왔습니다. 1월 달에. 그게 비농업적인 부분이죠. CES 전 세계 전자박람회인데 가니까 깜짝 놀랐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CES에 농기계가 큰 게 하나 들어왔어요. 존 디어라는 큰 기계가 왔는데 마력이 어마어마하고요. 제 키보다 더 큰 타이어가 있고, 근데 전 세계에서 모이는 전자박람회 왜 갑자기 농기계냐 물어봤어요. 왜 왔냐 하니까 자기들은 1cm, 1mm 간격의 파종과 그 비료를 살포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고, 전 세계의 기후 변화를 예측하고 해서 어떻게 농작물을 잘 할 수 있는 거를 디지털화시키고 있고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들으니까 짜릿했죠. 단순히 농업은요, 재배, 유통 이게 아니고요. 이제 과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명확합니다. 스마트팜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원래 저도 이제 스마트팜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데, 이제는 그냥 단순히 농업인이 농업만 공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비농업적인 부분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생각이 들었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농사직방이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 농업을 이야기하는 농사직방이라는 적었지만 해외도 좀 나가면서 농사직방 찍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매력적인 산업이고 매력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을 많이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사직방 강영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영수 이장님의 또 우리 유튜버와의 콜라보 너무 좋았는데요. 아마 트렌드에 앞서가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또 젊은 분들에게 더 친근하게 농업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쌀이 우리 식탁까지 오는 과정이 어떤지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 김인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온 박인호라고 하고요.
제가 낄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예, 연령으로 봐도 저는 5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다행히 제가 저 혼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내하고 둘만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저는 두 딸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2010년에 여기가 제가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동창마을 동쪽의 창고라는 곳이고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 큰딸이 고3이었는데 지금 29 농촌에서 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둘째 딸이 지금 강원도 농업기술원의 미래농업대학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6개월 합숙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제가 이제 살고 있는 곳입니다. 가족 4인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이고요. 소박한 집 한 채 그리고 농업용 창고 2층짜리 뒤에 컨테이너 창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진을 찍은 그 뒤에 비닐하우스 한 동 그리고 뒤로는 과수밭이 조금 있습니다. 저는 1750평의 땅을 갖고 있고요. 농지는 1450평. 그중에서 600평은 밭농사, 나머지 비닐하우스 한 동하고 뒤로는 과수 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들어가기 전에 2010년에 가족을 모두 데리고 들어가기 전에 헤럴드 경제라는 신문사에서 기자 생활을 22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들어갈 때부터 농사로는 내 식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을 얻기가 사실상 힘들다는 분석이 나와서 기존에 했던 일 반은 농사 짓고 반은 도시에서 했던 전문성을 살리자. 그래서 동아일보 헤럴드 경제 그다음에 네이버 팜에 칼럼을 썼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뭐 농협대학 이런 그 또 민간기업 이런데 귀농귀촌 관련 강의를 하고 있고요.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아침마당에 귀농귀촌 전문가로 한번 나왔었고 싱싱농수산 KBS 1라디오 귀농귀촌 교실이라고 매주 수요일 날 했는데 제가 그거를 3년 5개월 정도 했습니다. 3년 5개월. 워낙 새벽에 갖고 들어보신 분이 별로 없을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늘도 저는 강원도 홍천의 그 부스에서 멘토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강원도 홍천은 전국에서 가장 큰 시군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3배, 제주도 면적만 하고요. 끝나시고 혹시 강원도 홍천에 관심이 있으시면 홍천 부스로 오시면 제가 심층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연장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지만 농해 활동이죠. 한편으로는 가족과 함께 자연인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과수원에 보시면 제가 왼손에 올려놓고 있는 이 작은 새의 이름은 꺼병이 꽁의 새끼입니다. 꽁의 새끼. 올려놓고 제가 이렇게 들고 있어도 저 꽁의 표정은 무심하죠. 나업지롱 하고 있는 겁니다. 나업지롱. 그래서 이렇게 동물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리고 2015년에 이제 유기농업으로 해서 수박을 대물을 거뒀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상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짓고 있는 600평의 밭농사고요. 이 사진은 아직 저는 이제 강원도 산 쪽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싹이 조금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그 이전에 찍어놓은 사진인데 이렇게 해서 유기농업 그리고 저는 이제 가족이 함께 들어갔고 둘째 딸이 지금 예비 청년 농부의 수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세해 주면은 가정농으로서 치유농장, 치유농업 이쪽을 갖다가 지금 방향을 잡고 그렇게 가족의 꿈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칼럼을 하고 강의를 하고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 오신 선생님들께 행복한 시골살이 여기에 대한 전도사 역할을 하고 싶어요. 사실은 성공이라고 시골에서 농촌에서 성공을 갖다 하기에는 확률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행복한 시골살이 어떻게 하면 느낌, 여유, 힐링을 맛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강의의 방향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소개 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인호 선생님의 우리 소개였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소녀 귀농기 우리 에른 작가님의 소개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소녀 귀농기를 쓴 웹툰 작가 에른이라고 하고요. 첫
이미지로 뭘 가져올까 하다가 제 명함에 있는 사진을 가져와 봤어요. 저희 집에서 키우는 이제 고양이 2마리를 그림으로 그려서 한 거고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몇 년 전에 문경 지역으로 귀농을 해서 작가 활동을 하면서 뭐 부모님의 농사를 돕거나 또 동물들을 돌보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문경에 제가 이제 문경에 귀농한 이야기를 만화로 그렸기 때문에 그걸로 연이 돼서 어떻게 그 문경 귀농귀촌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있는 이 그림이 작년에 제가 홍보대사를 시작할 당시에 문경시청에 선물로 드렸던 일러스트예요. 네, 요거는 제가 또 작가 활동 이외에 이제 문경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웹툰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 활동 이외에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일이기도 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런저런 재미난 것을 실험하고 또 만들어 보고요. 또 이번 학기에는 저희가 캐릭터 상품 뭐 메모지라든가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거를 열심히 만들고 있어서 요거는 저희 반의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친구가 스티커 도안으로 만든 건데 제가 좀 자랑을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지난 3년간 연재하고 완결한 귀농 웹툰 도시소녀 귀농기를 출판사와 함께 4권의 단행본으로 편애했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데뷔작이기도 하고 또 작가 경력 4년 만에 또 뭔가 이뤄낸 듯한 기분이 들어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요. 근데 제 책의 특징은 귀농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정착하는 순간까지 딱 그때까지만 이야기를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보시면 각 권별의 소제목이 결심, 농사, 청년 농부 그리고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귀농귀촌을 생각을 하시지만 쉽사리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저희도 귀농하는 동안에는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기 때문에 딱 귀농 후의 모습이 아니라 귀농하는 과정을 보여드리자라는 생각으로 기획을 한 만한 거죠. 그래서 저희 가족을 이제 모델로 한 등장인물들을 만들고요. 또 귀농 과정도 꼼꼼히 기록하고 모르는 부분이나 경험하지 못한 거는 이제 공부로 치대로 대신하면서 이야기를 창작을 했어요. 그래서 귀농의 긍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뭐 이웃 갈등 같은 어려운 부분들도 표현을 하려고 노력했으니까요. 혹시 귀농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참고 삼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림이나 분위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단행본에 실린 3페이지 정도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거는 이제 첫 농사를 지을 때를 회상하면서 그림 온 거예요. 뭐 밭을 돌보다 보면은 뭐 땅에서 갑자기 칡 같은 게 발견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감자를 캐다 말고 칡을 캔다거나 뭐 이런 해프닝도 자주 있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청년 농부로서 첫 판매를 시도하는 주인공의 모습인데 특히 이 청년 농부를 다룬 스토리 라인은 제가 어쨌든 전업 작가이기 때문에 특히나 공부를 많이 해서 작성을 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건축편의 한 장면인데요. 제 책에서는 이제 목조주택의 목수직영식 건축 과정을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자재를 하나하나 다 골라서 그 목수분들한테 갖다 드리는 그런 식의 방식인데 저희는 집을 짓기 전에 마을에 집을 좀 빌려서 살면서 매일매일 건축 현장에 다니면서 감독을 했기 때문에 만화에서처럼 저희 부모님도 직접 건축 과정에 일부 참여하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그린 예쁜 그림을 하나 띄워놓고 소개를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여기에 지금 설 수 있는 거는 다행히도 저희 가족이 귀농을 만족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좀 넓은 공간에서 동물들이랑 같이 생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행복한 순간만 있었던 거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뭐 충분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과 함께 그동안 있었던 일을 뭐 느낀 것들 많이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소녀 기동기 우리 에른 작가님의 소개까지 들었는데 우리 각자의 모습들이 또 각자의 생각들이 너무 다른데 우리 네 분들 대단한 것 같죠? 우리 멋진 네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인데 약간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게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뭐 해답을 찾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들 얘기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준비하시는 분이 참고될 만한 사항들 아니 도움이 될 이야기들을 뭐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습득하시고 또 채워가시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워낙 다 다양한 색깔이기 때문에 우선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다른 일을 하셨거나 아니면 또 지금 새롭게 지금 농업을 하고 계시는데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솔직히 100점 만점에 점수로 평가를 했을 때 몇 점 정도 줄 수 있다 지금 현재. 왜냐면 아마 처음 시작했을 때는 거의 빵점을 주셨을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어렵게 자리를 좀 만들고 있고 위치를 지금 지키고 있는 과정 중에서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건지 그리고 또 왜 그런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강보람 우리 대표님부터. 네. 네. 만족하고 있는데 몇 점 점수를 주자고 하면은 한 95점 정도. 95점. 네. 왜 95점일까요? 저도 작가님이랑 마찬가지로 저희는 정말 시골의 외딴 집에 살고 있어요. 아직도 좀 포장되지 않은 길에 집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마당에서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막 동물들 같이 뛰어놀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농촌 생활이 정말 몸은 많이 힘들어요. 체력은 진짜 많이 필요로 하지만 그만큼 제가 그 수확한 작물들을 볼 때 이름처럼 보람찬 하루가 될 때도 많고요. 그리고 또 농촌 생활이 좀 성격이랑도 많이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집순이인 편이라서 밖에 잘 돌아다니지 않아서 그래서 좀 농촌 생활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만족도가 95%. 그러면 지금 그 완전 산골 같은 곳인가요? 그럼 택배비도 더 추가로 돈을 붓나요? 택배비가 추가는 아닌데 사실 이거는 에피소드인데 제가 유명해지기 전에는 네. 택배가 안 왔어요 집에.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저쪽 식당에 그쪽에 맡겨 놓는다고 하고 항상 네네. 그랬는데 좀 TV에 나왔더니 다들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택배도 잘 와서 더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택배까지 오고 너무 좋은데요. 네, 이번에는 우리 강영수 이장님께서는 몇 점 줄까요? 그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한 100% 생각했는데 작년에- 올해는 한 70% 70%. 떨어졌네요. 떨어졌습니다. 왜 그런지.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30%를 채우는 그런 과정이라서 저는 지금은 더 멀리를 보고 가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100% 하면 그 멀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한 30% 생각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 생각해 보니까 네. 100%라고 하면은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게 100%안 들어가잖아요. 그쵸. 너무 만족해버리고 네. 안주해버리니까. 아직까지는 좀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70%로 하면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멋있습니다. 나를 좀 다독거리고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채찍질하는 과정이고 지금 일부러 100점을 줄 수 있음에도 70점만 주겠다라고 해주셨고요. 네, 그럼 이어서 우리 박인호 선생님은 몇 점을 줄까요? 글쎄요. 저는 좀 짠데 네네. 그래도 80점은 주고 싶습니다. 80점. 네. 80점. 왜라고 하시면 국가기술 자격 같은 거 보면 60점을 넘으면 합격이에요. 그죠? 그렇죠. 제가 국가기술 자격을 갖다가 유기농업기능사하고 산림기능사 이 시험을 봐봤더니 60점은 넘었는데 80점을 못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선을 넘어선 80점은 된다. 만족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80점을 주셨고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작가님은 몇 점을 줄까요? 저는 85점. 85점. 네. 근데 이유가 강보람 대표님하고 되게 비슷해요. 저도 그 농촌 사는데 성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대표님처럼 그 집순이고 동물들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사실 그 마당과 농원을 포함한 그 공간에만 있어도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 또 사람도 조금 멀어지고 싶은 생각도 이제 서울에서 자라면서 그런 생각이 좀 있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충족이 되는데 교통이 너무 불편해요. 네.
자동차가 없으면은 뭐 버스도 거의 1시간에 한 번 뭐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불만족스러워요. 네. 네, 그럼 우리 두 분께서는 성향이 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우리 두 분은 지금 약간 집순이기 때문에 귀농 생활이 나한테 딱 맞다고 해주셨는데, 왜냐면은 지금 귀농 귀촌을 좀 준비하는 분들이 다 집순이거나 이렇게 아니면 그분이 아닐 수도 있어서 어떤 성향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주변에서 이제 프로 외박너라고 얘기를. 아, 외박너, 네, 집에 안 네, 들어가시는군요. 와이프가 있어가 좀 그래 더 많이는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그 농사 짓는 시기가 있지만 네. 그또 쉬는 시기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매번 가서 뭐 발자국으로 큰다고 하지만 너무 많은 관심은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또 많은 것을 보고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겨울에는 해외도 여행 겸 농업 보러 가고 그래도 1월달에 이제 그 해외를 갔다 왔던 것처럼 그런 거, 그다음에 우리 지역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가보고 네트워크를 계속 해야 돼서 조금 많이 다니는 편이라서 저는 집순이보다는 프로 외박너에 가깝다 아,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 탁구 좋아하시고 약간. 네, 외박은 더 이상 하지 않.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떠신지. 농사 제가 귀가 약간 안 들려서 농사에 관련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집순이나 아니면은 성향이 어떠신지. 왜냐면은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아, 성향이요? 네네네. 성향은 제가 80점을 드렸지만 죄송합니다. 이거 말을 반복해서 80점을 드렸지만 성향은 거의 90%에 가까운 만족도를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는 아까 제가 소개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가족농 대를 이어서 농촌에 근거해서 하는 거는 지금 그 농촌이 위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치유농업을 제가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건 제가 1450평의 농장에 밭작물도 하고 가수도 하고 다양성을 가지고 거기에서 농작물이 주는 수확물이 아니고 농작물을 키움에 있어서 농작물과 교감하면서 얻는 그 에너지가 있어요. 생명 에너지. 네네. 옥수수를 하나 키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그 농업하고 저하고 궁합은 맞고 가족하고 관계에서도 그게 맞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선생님들 도시에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 아토피가 있다는데 저희 둘째 딸도 아토피가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실제적인 어떤 치유도 주고 그다음에 힐링도 얻게 하고 그런 것들 맛보게 하는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그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향은 어떠신지. 네. 네? 외향적이신가요? 아니면 선생님께서는 제 성향이요? 네. 제 성향은 뭐 O형과 A형이 섞여 있는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저는 O형으로 알고 있었어요. 네, 좀 외향적인 거. 네. 외향적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군대 갈 때 저기 그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A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는 생물 선생님이 제 귀에서 피를 내서 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A형은 A형이 있고 A5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A5형인 것 같습니다. 네, 혈액형을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선생님도 귀가 좀 안 좋으셔서 옆에서 조금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 네 분들은요, 특이하게도 지금 원래 다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본인의 경험 아니면 본인의 색깔 아니면 기존에 하셨던 거를 합쳐서 어떻게 보면 콜라보를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농 귀촌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좀 더 하셨는지 조금 개인적으로 우리 선생님은 우리 기자 생활을 좀 하셨고 다른 분들은 좀 어떤 일을 좀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바로 농부가 돼가지고 고등학교를 문과를 나왔는데 대학을 바로 농업대학을 하고 그다음에 졸업을 하고 정말 바로 농부가 돼가지고 농업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았나. 네. 정석대로 이렇게 네. 자리를 좀 잡고 계셨고요. 네, 우리 이장님께서는요. 그 제일 부러운 케이스입니다. 이 정석을 밟고 해야 돼. 저는 농업을 하고 있지만 농업 관련된 교육을 하나도 받지 않고 농업을 시작했어요. 네네, 그냥 저는 무작정. 경영학과를 전공을 했고요. 네네. 대학원은 사회학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농업 관련돼서 그런 전공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농업 관련된 전공을 하려고 하는데 학위를 주는 대학이 아닌 그 벤처 농업대 거기에 이제 가서 아마 선배님이시죠? 네. 그렇게 이제 농업을 시작했고요. 그 전에 제가 일했던 거는 IT 쪽 일을 조금 했었고요. IT 쪽을. 그다음에
캐나다에 잠시 있었었어요. 예, 그렇게 안 보시는 눈빛으로 바로 아니 아니요. 아 왜냐면 궁금한 게 왜냐면은 유튜브를 좀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어디서 있었는지. 네네네.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도 분명히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배웠던 게 혹시 도움이 될까? 아니면은 이거를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궁금했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그러면 우리 경영학과랑 사회학과를 좀 먼저 네. 배우셨는데 네. 그게 혹시 도움되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일단은 농업은 그냥 수학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제 경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한마디로 계산에 빠르다. 계산이 빠르다. 돈 계산이 빠르다. 암산 빠르고요. 그다음에 네네. 사회학은 이제 사회성이 좀 좋아졌지 않았을까. 아 근데 동네 분들과 또 탁주 한잔 하시고. 마을 네. 주민들하고 굉장히 친해져야 되거든요.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뭐 내 필요한 거 있으면 좀 빌리고 하고 해야 되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좋았지 않았을까.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우리 귀농 귀촌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데 본인이 전공이 다르다 아니면 내가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그런 두려움은 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으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기자를 좀 오래 하셔서 컬럼니스트까지 같이 하시면서 하는데 어떠십니까? 저는 22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고요. 네. 전공은 신문방송이었기 때문에 그 길로 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서도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귀촌이 96%고 귀농이 4%인데 귀촌하신 분들도 5년 이내에 20%는 농업으로 전환을 하시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저는 항상 도시에서 했던 그런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관계망 이런 거를 연결해서 접목해서 융복합으로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에서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칼럼도 쓰고 책도 내고 그러다 보니까 강의도 하게 되고 오늘 토크쇼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시의 전문성, 그 영역과 관계망을 연결해서 움직이게 된 것이 좋다. 단절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네, 본인의 21년의 경험을 좀 살렸기 때문에 더욱 빛나는 자리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본인이 좋아하는 거 아니면 더 관심 있는 부분을 같이 어떻게 보면 콜라보 아니면 융합 아니면 같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작가님께서는 이 그림 솜씨가 예사롭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뭐 미대 출신이신지? 아니면- 저는 네네. 미대 출신은 아니고요. 네. 대학 다닐 때는 역사하고 사회학 전공했어요. 반전입니다. 네네. 그래서 역사를 되게 좋아해서 이제 그걸 공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졸업을 할 때쯤에 제가 만화가를 하려고 결심을 한 상태였는데 이제 잠시 그 졸업하고 백수였던 기간에 부모님이 이제 귀농을 하시는 바람에 따라온 거죠. 그래서 그래도 다른 우리 전공 역사 관련된 그걸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원래 그림 그리는 거나 이렇게 뭐 웹툰 보시는 걸 좋아하셨나요? 아니면 취미로는 어렸을 때부터 그리기는 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셔서 그렸던 솜씨가 이제 좀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또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이거는 좀 짓궂은 질문일 수 있는데요. 수익을 조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왜냐면은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되니까 조금 그래도 내가 안정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겠다. 뭐 그런 부분에서 수익이 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하시고요. 왜냐하면 여기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속 행복하고 자연과 벗삼을 수 있지만 그래도 생활을 위한 자금과 또 그리고 본인의 미래를 위한 또 준비된 자금이 또 필요해서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네. 가능할까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네. 네. 저는 이제 올해 6년 차고요. 작년에 매출이 6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군. 네. 네, 근데 뭐 사실 매출이다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6억 원이라고 해서 기사가 나가고 막 방송에 나가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하시고 정말 고구마 농사 지으려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만큼 이제 20몇 년간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고구마 농사가 자리 잡았을 수 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좀 젊으신 분들도 계신데 요즘은 이제 39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그 청년 창업농이라는 자금을 지원해 주거든요. 3년간 월 100만 원씩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은 저 때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귀농을 해서 농업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실질적으로 매출이 6억이기 때문에 순수 6억이 아닌 걸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뭐 관련된 뭐 그런 농약 아니면 땅 아니면 뭐 인건비 이런 게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 말씀하셨듯이 각 지자체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제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보시고 준비하시고 교육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더 보다 빠르게 안정적으로 또 성장하는 데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장님께서는 네, 저는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또 강사로서 이제 농업적인 강사하고 도시농업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쭉 따져보면 매해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중소기업 대리급에서 과장 초봉 정도로 네네. 되는데 이래 되면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얼마큼 쓰느냐도 중요하고 네.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생활 자체가 도시에서 생활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달라요. 뭐 도시에서 저도 농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농업이라는 베이스를 가기 때문에 네. 많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뭐 300만 원을 벌었다, 4년 벌었다. 도시에서 생활은 200만 원 무조건 써야지 도시의 생활이 영위가 된다면 그 농촌이나 농업계에서 200만 원을 벌으면 그 영위를 하기 위해서 한 50만 원 정도만 써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비중이 달라요. 그래서 꼭 그런 크게 돈을 벌어야 되는 그 기준을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농업이 또 중요한 거는 먹는 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를 이제 먹다가 보면은 이제 상추가 크고 있어요. 이거를 팔면은 돈이 되는데 먹으면은 돈이 되는 거지 않고 그냥 먹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굳이 안 사도 되는 거죠. 네. 그런 게 너무 많아요. 한마디로 주변에 고구마 하고 계시고 뭐 어디 감자 하고 있는 친구, 옥수수 하고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뭐 내가 좀 뭐 필요한데 하나를 주문하면 2개를 주고 가가지고 밥을 먹을 때 같이 밥 먹다가 보니까 뭐 한 2개 하나 더 주고 어디 놀러 가면 사과 항상 갖다 주고 이러다 보니까 생활비가 많이 안 들어요. 그런 먹거리 비용이. 그리고 와이프가 되게 좋아요. 그 모임 갈 때 하면 차 뒤에 트렁크에 많이 실어 와요.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 없잖아요, 그게. 그래서 연봉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아름다운 직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고받고 또 경제학을 받기 때문에 이거 조금 주면 아마 상추를 주시고 아마 사과 한 박스를 받아오시고 이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막 강이랑 농사랑 이 비중을 좀 나눴을 때 네네. 농사 위주로만 했을 때는 네. 어느 정도 될까요? 좀 디테일하게 또 들어오시는데요. 네네네. 왜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유튜버를 하실 수 네. 있는 상황이 아니기 네네네. 때문에 이게 매달 들어오는 수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눈다 보면은 한 4천에서 5천 정도 연봉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3년 뒤가 그 정도 될 것 같고 처음에는 마이너스 되거나 그냥 제로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착 지원금이나 이런 걸 받아서 생활비에 보조를 맞춰가면서 생활비가 마이너스 계속 나오다 보면 3년 뒤에 아무리 돈을 벌어도 못 버티잖아요. 근데 제로 가다 3년 뒤에서 올라가면서 그때부터는 수익이 쫙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한 3년 뒤부터는 한 연봉 3천에서 4천 정도 선은 확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좀 세우는 게 여러분들이 귀농귀촌하셨을 때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예, 소득. 예, 이제 네네. 히어링이 좀 돼요. 네, 소득으로 얘기하자면은 제가 도시에서 벌었던 거에 한 3분의 1도 안 됩니다. 네, 3분의 1. 네. 3분의 1이 안 되고 얼마 전에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그 2018년 귀농귀촌 그 실태조사 결과가 있대요. 거기 보면 귀농하신 지 만 5년 차에 소득이 농가 소득입니다. 가구 소득 3,898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대요. 그거는 우리나라 농가 한 102만 가구가 되는데 그 평균치가 3,824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귀농 5년 차에 3,9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약. 그래서 그걸 뛰어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자중에 제가 무능력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농업인이고 아내도 농업인인데 제가 9년 차인데 저는 한 번도 그 금액을 벌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또 월 200 그러니까 한 연 2,500 이하로 떨어진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2,500에서 한 3,000 정도.
그리고 그 정도로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 시골 생활하는데 큰 문제는 없대요. 예, 큰 문제는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억대 분홍도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지만은 억대 분홍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목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전체 농가의 한 3.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돈 지향적인 것보다는 예, 시골 전원이 주는 행복, 예, 거기서 이제 느림 여유라든가 이런 거, 또 지병을 안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의외로. 그래서 요양, 힐링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얻는데 더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예, 소득보다는 그게 우선이다. 예, 어쨌든 제가 소득으로는 여기에 또 낄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뭐 소득이 기준이 안 되지만 그래도 준비하시는 분이 가늠을 할 수 있게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말씀하셨듯이 뭐 통계에 의하면 억대 연봉이 한 3.6%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생활을 하시고 내려가셔서 몇 년간의 고생을 한 다음에 내가 억대 연봉이 됐다 하면은 3.6% 이상은 들은 거니까 여러분들 그때 축하의 박수를 서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우리 작가님께서도 한번 네. 제가 이제 발언을 제가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다음에는 먼저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네.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저랑 되게 비슷한 점들이 많으셔서 네네. 서로 다른 지역에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도 그 귀농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딱 3년 정도의 그 생활 자금은 모아서 오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첫 해는 마이너스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해도 마이너스, 그다음에 세 번째 해부터 조금씩 생활비를 벌기 시작했는데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또 1년에 한 5, 6천 정도? 저희는 이제 담배랑 콩 농사를 하는데요. 그걸로 그 정도를 지금 올해는 목표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럼 웹툰으로 지금 이 저작권으로 따로 지금 부수익 나오는 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 수입, 본인 오픈하지 않고 가족 수입 말고 제 수입. 인물을 다 등장시키는데도 저작권 이렇게 안 되고.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부모님이 이제 버시는 걸로 저희는 생활비를 하고 저는 이제 사치품이나 여행 같은 거 보내드리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 질문했고요. 이번에는 혹시 다 각자 아이템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여쭙고 싶은데 지금 내가 하는 거 말고 이분과 함께하는 뭐 콜라보 아니면 이분의 아이템이 좀 좋다 아니면 그런 거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가님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작가님께 어떤 이 다른 세 분과 함께 콜라보를 하면 좋겠다 아니면은 이 아이템을 좀 같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컬럼니스트 내용을 같이 좀 접목을 시켜서 뭘 하면 좋을까 아니면 유튜버를 하면 좋겠다 아니면은 정직하게 우리 오랫동안 우리 농장을 운영하는 거와 같이 하면 좋겠다. 네. 저는 이렇게 앞에 나서는 건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는 편이어서 네네. 그 유튜브를 하실 때 뭐 그림 같은 게 필요할 때는 조금 도와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썸네일이나 이런 거 그림으로 많이 하시니까요. 썸네일이나 이런 거를 네. 도움을 우리 이장님이 제일 미소가 좋습니다. 도움을 받을 생각에.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 그 웹툰의 주인공의 이름이 뭡니까? 주인공은 제 이름이랑 그럼 에른으로 네, 이지은 지은이로 나오는군요. 네. 그 고구마 농장 가는 건 내용이 나왔나요? 그 웹툰에? 아니요, 그때는 이제 제가 대표님 몰랐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는 한번 이렇게 놀러 오는 것도 가서 네네네. 나중에 갈 때 고구마 2박스, 네. 호박 고구마, 밤 고구마 1박스씩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혹시 어떤 내용이랑 같이 조금 하면 더 좋을까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이 그림으로 농업 농촌을 관계해서 승화시키고 또 농투버로 활동을 하셔서 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콘텐츠 소프트웨어 쪽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련의 활동들이 그 중심이 돼 있어서 연계가 가능한 것 같고 또 고구마하고 또 뭐 결합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일단은 물리적 공간으로서도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두 분하고 이렇게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모색할 수 있고 충분히 거기에서 어떤 제휴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또 이렇게 서로 또 좋은 또 컨텐츠가 만들어진다면 어찌됐든 우리 귀농귀촌 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되고 또 정보를 줄 수 있으니까 한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장님께서는 혹시
예, 이런 그런 이런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편하게 그냥 얘기를 하시면 되니까. 네. 그 농업을 하면은 외로움을 많이 타거든요. 아, 그러니까 혼자 일을 하고 있고 혼자 하고서 멍 때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외로움을 많이 타요. 근데 항상 뭔가를 같이 하고 새로운 걸 하게 되면서 업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웹툰 때 봤을 때 우리 농장을 한번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저희가 농사직방이라는 걸 하는 상황도 한번 그것도 웹툰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말은 잘하는데 글을 못 써요. 아,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필 교육을 한번 받으러 가야 되지 않을까. 아, 네네. 글을 잘 쓰는 거 카피라이터 이런 딱 뭔가 핵심적인 키워드를 잘 뽑아야 되는데 말하라 하면 말하는데 또 이게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 강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하시거든요, 사실은. 아, 하고 계십니까? 네, 유튜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같이 또 유튜브와 또 콜라보레이션 서로 간에 그런 것도 있고 고구마 전문으로 한번 찍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곧 한번 연락드리고 찍으러 한번 아, 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계셨군요. 몰랐어요. 왜 얘기 안 하셨어요? 사실 처음에 만족도 물어보셨었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진짜 생각이 많았는데 처음 질문이라서 좀 아, 짧게 너무 네. 대답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실 농부로 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질 때도 진짜 많거든요. 제가 23살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지금 같은 분위기는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다 농부라고 하면은 주변에서도 다 미쳤다고 했거든요. 젊은 애가 왜 공부를 못했냐, 아니면 좀 뭐 양아치였냐, 왜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했냐 하면서 농사를 지는 거에 대해서 다 만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농사만 짓는데 저는 1차 농업만 한다고 했잖아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농업 안에서 또 다양한 좀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시작을 해서 제 이제 시골 농사 이야기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또 집에서 또 글을 쓰면서 또 제 이야기로 글을 써서 또 책을 또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글짓기 공모전에 나가서 대상을 탔어요. 이야, 네. 대단하시네요. 그런 것처럼 정말 농업이 사실 그 직업이 다양해요. 딱 그냥 힘쓰고 힘든 직업이 아니라 뭐 정말 이렇게 유튜버 나가서 정말 연예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 TV 출연도 할 수 있고 책도 낼 수 있고 보시면 웹툰도 할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청년들에게 좀 많이 직업을 추천하고 있어요. 그 농업이랑 연계해서 좀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어서 저도 그래서 다 좀 체험해봤는데 만화는 체험을 안 해봐가지고 네 한번 오늘을 계기로 저의 좀 네컷 웹툰 한번 드려도 될까 싶습니다. 네. 아,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뭐 정말 젊은 분들이 우리 귀농 귀촌을 한다면 사실 오해가 많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왜 지금 더 좋은 직장을 아니면 공부를 못했니? 왜 그랬니? 그런 오해와 편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각을 좀 저희가 먼저 깨야 되는 게 맞고요.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또 잘 되는 과정들을 좀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되고 보여진다면 젊은 분들이 더 희망을 갖고 또 대한민국 미래를 또 이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무너무 또 생각도 깊으시고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또 이제 개인적으로 또 질문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는 20년째 고구마 농장을 하셨나요? 네. 그러면 혹시 고구마 맛있는 거 고르는 법 아니면 고구마 잘 고르는 법 이런 것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고구마가 저도 이제 저 농사 짓기 전까지 그냥 호박 고구마랑 딱 밤 고구마 두 가지만 있는 줄 자색 고구마도 알았더니 있어요. 네 맞아요. 네네. 저 자색 고구마 있고, 좋아요. 요즘은 가장 인기 있는 게 꿀고구마라는 품종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 고구마는 호박 고구마의 그 당도와 그 다음에 밤 고구마의 좀 식감 좀 중간 정도의 고구마여가지고 좀 어린아이나 그 어르신분들이랑 누구나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배도 가장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지금은 사실 고구마가 다 맛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뭐 다 할 거 없이 맛있어가지고 그 개인의 이제 취향에 따라서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매이는 밤고구마를 좋아해서 퍽퍽한 걸 좋아하는데 뭐 좀 부드러운 거 좋아하신다면 호박고구마 아니면은 그냥 좀 젤리 같은 좀 식감 원하시면 꿀고구마 건강 생각하시면 자색고구마 네 이렇게 드시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여러분들.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저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고구마를 좋아해서 이게 10kg짜리를 삽니다. 그런데 이게 자주 안 해 먹으면 금방 반도 먹기 전에 다 상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보관이 잘 될까요? 신문지를 넣는 것밖에 몰라서. 보통 10kg를 구매하시면은 신문지에다가 펼쳐놓고 고구마끼리 닿지 않게 펼쳐놓고 좀 따뜻한 방에 보관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량씩 그때그때 사시는 게 가장 좋아요. 고구마가 좀 돌처럼 생겨서 다들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가 온도에 굉장히 예민한 친구여서 11도 밑으로 떨어지면 그날 바로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는 저는 이제 소량으로 사서 그때그때 겨울철 같은 데는 그때그때 드시고 뭐 가을 같은 경우에는 뭐 보관에 문제가 없으니까 좀 대량으로 사셔도 그래도 이제 좀 통풍 바람이 통하게 그렇다고 뭐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안 되고 막 베란다에 시원하게 안 되고요. 그냥 좀 안 쓰는 작은 방이라던가 그러면은 좀 뭐 그런 데다가 좀 펼쳐놓고 보관해 주시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하실 수가 있어요. 고구마 품종이 그 부모님 세대 때와 많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뭐 5개월, 6개월 그냥 보관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저희처럼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소량씩 구입해 드시는 게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네, 우리 고구마라는 친구가 온도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온도 관리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붙지 않게 떨어져 주시는 게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때제때 조금씩 사 먹는 게 맛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강영수 우리 이장님께 유튜버를 좀 많이 꿈꾸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터 시작해서 유튜버는 어떻게 하면 좀 시작하면 좋을지 그게 굳이 농업이 아니더라도 또 이분들 중에서는 본인이 또 꿈꾸는 거를 어떻게 접목시키는 게 좋을지 한번 유튜브를 어떻게 하면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요즘 유튜브를 많이 하려고 그러고 뭐 크리에이터라고 그러죠. 그걸 많이 하려고 뛰어들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그 뛰어들 때 자신을 좀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유튜브로 돈 번다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해요. 근데 돈 못 벌어요. 못 벌어요. 진짜 못 벌어요. 자신한테 그 유튜브를 하면서 올 수 있는 거는 딱 단 한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스스로가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되게 재밌어야지 되는데 이게 왜 명확하냐면 재밌어야지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1년, 2년, 3년 하다가 돈 벌어요. 근데 돈 벌려고 시작을 해가지고 재미없는데 막 뭔가 아이템만 찾아가지고 막 하려다 보면 재미가 없어져요. 돈은 안 벌리고 그러면 짜증나죠? 그럼 그 시간이 낭비되고 그냥 유튜브 접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재밌어가지고 어떤 아이템도 상관없어요. 유튜브는 흐름이 없는 거라고 봐요. 저는 갑자기 ASMR이 떴죠. 지금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안 떴는데 갑자기 떴죠. 근데 내년에 확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도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재밌어서 무슨 아이템을 잡았으면 계속 갈 수 있는 아이템 그걸 쭉 가다 보면 언젠가는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주업으로 하면은 못 버틸 거예요. 아마 돈 안 돼요. 저희는 아직까지 구독이 많이 높진 않아요. 농업 쪽이 구독이 많이 높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쪽의 수익이나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하지만 그 간접적인 수익이 발생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뭐 방금도 이제 그립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 방송의 채널에 들어가서 내가 할 만큼 하는데 여기서도 베이스가 내가 재밌어야 돼요. 그 영상을 찍으면서도 내가 재밌어가 웃어요. 이게 나한테는 농업하면서 하나의 힐링 포인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지 이거 돈 벌려고 시작을 하거나 해버리면 언젠간 지쳐버리고 그 지치기 전까지 돈을 벌면 오케이인데 아마 못 벌 거예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유튜브가 언론에 노출되는 게 다들 너무 잘된 분들 막 몇십억, 몇백억을 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극히 일부가 그렇게 되니까 다 유튜브를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다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안 된다는 거 한 3년 정도 자기가 좋아하는 또 꾸준히 할 수 있는 걸로만 다가가야 이렇게 보면 수익도 날 수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글을 좀 잘 쓰고 싶은데 글을 좀 잘 쓰는 법. 왜냐면은 20년째 기자 생활하셨고 또 지금 칼럼니스트로 하시다 보니까 사실 요즘은 다 핸드폰으로 문자 아니면 줄임말만 보내다 보니까 근데 사실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글을 쓰는 법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좀 늘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스스로를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글이라는 게 노력, 물론 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제 노력이 95%인데, 노력보다도 저는 시골에서 농업 농촌에 기반해서 관련된 글을 잘 쓴다.
그다음에 카페라든가 블로그라든가 SNS를 통해서 내 농산물을 홍보하고 그다음 판매까지 연결하고 그러는 차원에서라면 오히려 진정성 있게 인위적으로 글의 기교를 갖다가 익히려고 하기보다는요. 예,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만약 옥수수를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옥수수가 땅에 심었을 때 얼굴을 내밀고 올라오다가 호우, 집중호우나 바람을 만나서 누여졌다가 다시 옥수수 같은 경우는 몸을 일으켜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냥 단순하게 솔직하게 전달하는 거. 그러니까 기교보다는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일기 쓰듯이 솔직하게 하는 부분, 그 부분이 오히려 농업농촌에 기반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글 쓰는 거를 갖다 알고 싶다고 하면 저는 그거를 갖다 권해드립니다. 오히려. 예, 왜냐하면 저도 영어에 대해서는 이전에 작문하는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잘해보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죠? 예, 오히려 번역기가 나올 때 아니면 통역기가 나오는 걸 기다리는 게 낫다는 생각처럼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의 그 교육을 받으세요. 글을 잘 쓰기 위해서 포스팅을 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세요. 이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즐겁게 해야 되거든요. 이 역시도 즐겁게 단순 솔직하게 자연이라는 건 꾸미는 게 아닙니다. 그죠? 글 역시도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그냥 진정성이 있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쓰는 게 가장 좋은 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SNS 아니면 홍보 글을 작성할 때 그냥 본인 스타일대로 계속 진정성 있게 꾸준히 올리는 게 아마 큰 장점이자 잘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작가님께 한번 뭐 그림 아니면은 이렇게 너무 아기자기한 그림들을 잘 그리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림을 좀 잘 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을 가리키고 계세요? 네네 어디서요? 초등학생들을 그 웹툰을 가르치거든요. 그 저희 지역 센터에서. 지역 센터에서 우리 네네. 초등학생 친구들 위해서 그림을 네. 네네. 그런데 보면 아이들이 항상 겪는 문제가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그러니까 얼굴을 중심으로 그리잖아요. 항상 얼굴을 그리고 눈을 하나 그리는데 반대쪽 눈을 안 그려요. 그러니까 이게 망쳐질까봐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근데 그거를 항상 완성을 꼭 해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그리려면 얼굴만 해서 끝나지 않고 꼭 몸을 다 그려보고 이상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완성을 하는 경험을 쌓아가는 게 저는 그림 그릴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 지금 4년 전에 처음 만화 시작할 때는 그림이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3년 동안 이제 연재를 하면서 하루에 안 되더라도 꼬박꼬박 최선을 다해서 8시간씩 계속 그리다 보니까 단기간 내에 정말 실력이 쭉 늘었어요. 그래서 완성하는 게 저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들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완성을 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도 사실은 뭐 문제집 같은 거 풀면 한 3장까지는 엄청 푸는데 그 뒤에는 안 풉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을 했으면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마지막 마무리까지 하는 게 아마 그림이든 아니면 모든 일의 정석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 또 한번 공통 질문 한번 드릴 텐데 사실 이제 우리 귀농귀촌을 하셔서 생활하다 보면 외로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보이지 않게 스트레스도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는지도 한번 궁금한데 나만의 뭐 힐링처가 있는지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는지도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작가님부터 할까 이번에는? 네네네. 네, 저는 동물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고양이도 2마리 있고요. 뭐 개도 1마리 있고 닭도 많이 있고 오리도 3마리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스트레스가 막 쌓이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걔네들을 그냥 보고 있어요. 그냥 오리가 나와가지고 그 수도가에서 물놀이 하는 것만 봐도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보면서 스트레스 풀고 아니면 저는 그 귀농을 하고 나서 좀 많이 느꼈던 게 야채가 정말 네. 싱싱한 거랑 이제 도시에서 그냥 사서 먹는 거랑 맛이 조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야채를 바로 따서 먹었을 때 그 싱싱함 때문에 맛있는 그런 정도가 2배, 3배 되는 것 같아서 요리를 조금 요새는 좀
취미를 들이고 있어요. 요리로도 취미를. 혹시 그럼 가장 잘하시는 자신 있는 요리는 뭐가 있습니까? 혹시 라면 막 이래? 저는 네. 스파게티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해요. 스파게티. 네, 여러 종류로 많이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예. 저는 뭐 4인 가족이 살다 보니까 네네. 사실은 지지구복구하면서 거기서 스트레스 나오는 건 아니고, 그죠? 역시 스트레스는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합니다. 농사를 지으면은 그 자체에서 그 작물하고도 교감하고 심지어는 풀하고도 교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몰입되는 그 정도에서 이런 잡념들이 싹 없어져요. 몰입을 하다 보면은. 네. 그리고 또 건강증진법의 하나이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밭둑길을 갖다 이제 맨발로 접지한다고 그러는데 어싱이라고 해서 미국 작가가 쓴 책도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맨발로 밭둑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생각에 잠기는 겁니다. 생각에 잠긴다는 게 무슨 꼴똘히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골똘하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념무상 상태로 이렇게 있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죠. 자연과 접하고 있으면은 스트레스는 사라지는 거죠. 자연과 접촉하는 순간에 스트레스는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 법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우리 그 농업을 그 작업할 때 집중하는 거 좋고 이렇게 밭두렁길 아니면 논두렁길을 맨발로 걸으시면서 또 힐링을 하시고 또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 강영수 이장님께서는 네, 저는 스트레스가 요즘에 좀 있어가지고 뭐 이래 한 번씩 있지만은 저는 네. 어딜 가나 스트레스는 있다고 생각하고 적당한 스트레스는 필요하다 생각하는데요. 농업을 하면서는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창구가 하나 있습니다. 1년 내도록 농사 안 지어요. 한마디로 노지 농사를 하게 되면 겨울을 쉬게 되고요. 하우스 농사를 하더라도 2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정도의 휴작기가 있습니다. 그때 떠나시면 됩니다. 여행을요? 방학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겨울방학. 직장들은 방학이 없어요. 뭐 길어도 일주일, 좀 멀리 나가려 그러면 명절 끼어가지고 부모님한테 한 방 맞으면서 떠나죠. 뭐 이러는데 이 농업은 자기가 어느 정도 원하는 거에 따라서 방학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길게는 2개월에서 더 길게는 3개월까지도, 짧게는 1개월 정도 방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또 나간다고 얘기하면 와이프가 싫어할 것 같긴 한데 같이 나가시죠. 혼자 나가셨어요, 때까지요? 아기가 있어가지고 같이 또 나가셔야죠. 이제는 그러도록 할게요. 네. 네. 해외로 이렇게 한 번씩 나갑니다. 나가서 농업도 보고 오고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여권에 도장 찍히면 기분 좋잖아요. 막 그런 느낌 또 찾아보는 그런 식으로 한 번에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걸 좀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간의 힘들었던 어떻게 하면은 인내할 수 있는 원동력을 좀 겨울에 모아놓고 참았다가 우리 여행으로서 또 푸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강보람 우리 대표님께서는 네. 저는 사실 지금 고구마 농장을 되게 크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이제 오히려 더 밖에 나올 때 스트레스가 받지 농장 안에서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5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하루 종일 정말 몸 쓰는 일을 하다 보면 저녁에 이제 뭐 8시나 9시에 마무리 짓거든요, 일을. 그러면 그때 마무리 짓고 와서 뭐 SNS나 오늘 하루에 일한 거 경영 장부 쓰고 정리하고 자다 보면은 스트레스 받을 시간이 없어요, 정말.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이제 뭐 말하다시피 이제 농사가 조금 덜 바빠지는 시기에는 스트레스를 저희는 이제 저희 청년 지역에 청년 농부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매주 저희가 뭘 할지를 일주일에 한 번 날짜를 정해놓고 목요일마다 뭘 할지를 정해요. 그래서 볼링을 치고 저번 주에는 스크린 야구 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뭐 풋살을 한다던가 아니면 같이 영화를 단체로 본다던가 저희 그렇게 저희들끼리 같은 농부들끼리 만나서 뭐 술 한 잔도 하고 그러면서 좀 스트레스 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지역 내에 그런 커뮤니티가 또래 친구들이 많이 있나요? 네. 네, 요즘 정말 청년 농부들이 주목받으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좀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할 정도로 진짜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지역에서 같이 그냥 밥도 먹고 그냥 차도 마시고 시간 날 때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약간 조금 나이가 있는 축이기 때문에 본인이 많이 써야겠네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네, 제가 더치페이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약간 더치페이를 알겠습니다. 근데 되게 새로운 사실이었습니다. 벌써 이제 많이 우리 귀농귀촌하는 우리 청년 친구들이 농업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놀랐는데 혹시 그러면 지금 각자 뭐 대구 아니면 홍천 이렇게 도시가 아니라 계신 곳에 이런 정보나 아니면 이런 커뮤니티가 좀 있나요?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 단위의 청년 농업인 연합회에서 제가 부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커뮤니티 좀 네. 홍보 좀 해주시고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네이버에 보시면 이제 청년 농업인 연합회라고 청년이라고 합니다. 요만큼인데, 이 뒤에 보면 보여주세요. 네, 네. 뒤에서 보여주시고, 네, 보여주세요. 네. 있잖아요. 근데 모자 제가 일로 보여주시고, 네, 보여주시면, 네. 청년 농사짓다가 그 연합회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네. 마크로 해서 이제 임업이나 뭐 축산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누구든지 간에 농업을 했을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좀 깊이 대화를 해보면 가장 큰 문제가 외로움이 굉장히 커요. 특히 청년분들이 농업을 가면은 외로운 게 또 어디서 느껴지냐면은 거기 계시는 마을에 있는 주민분들과의 관계에서 잘 안 될 때 이렇게 좀 배척되는 것도 있고 젊으니까 와서 무슨 일 시키니까 나는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은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외로움 많이 느껴요. 그런데 그들만 느끼는 게 아니고 어디든지 가면은 청년들이 그걸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걸 위로받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받는데 뭐 술도 되고 뭐든 다 됩니다만은 그리고 위로받는 공간이 정말 중요해서 전국 단위에 어느 데도 다 있어요. 청년 농업인 연합회에서 네트워크를 하고 있고 그거 말고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청년 정책 지원금 그 통해서도 네트워크 형성되고 있고 해서 곳곳에 우리가 못 들어서 몰랐었지 그런 네트워크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내가 고민하던 거를 내만 고민해가지고 나만의 문제인가 생각하는 게 모든 사람이 고민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그걸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네, 이렇게 벌써 다양한 커뮤니티가 완성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곳에서 가입에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천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예, 홍천에도 물론 있습니다. 지금 2009년부터 그 귀농귀촌 열풍 이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각 지자체마다 지역별로 이미 내려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조직한 그 민간 귀농귀촌 단체들이 뭐 귀농귀촌 협의회 또는 귀농귀촌 연합회 이런 명칭으로 돼 있고 지금 이제 청년 네트워크도 결성이 돼 있고 그래서 홍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천 상생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홍천 상생 네트워크. 근데 거기 귀농귀촌이 없잖아요. 홍천 상생 네트워크 홍상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거기서 이제 귀농귀촌을 뺀 것은 궁극적으로는 귀농귀촌 한 분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융화해서 홍천 군민이 돼야 되고 홍천군 농업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귀농귀촌인이 모임이지만 홍천 상생 네트워크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현재 그 회원이 한 27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보면 그런 민간 그 단체들이 귀농귀촌 단체들이 다 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또 지금 이제 막 결행해서 초기 정책 과정에 계신 선생님들은 그 각 지역에 있는 귀농귀촌 단체 충분히 그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정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보시고요. 홍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준비하시는 곳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우리 작가님도 혹시 네, 저기- 저희 문경에도 귀농귀촌 연합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가족도 처음 상담을 받고 할 때 그 그쪽 회장님한테 상담을 많이 받았었고 청년들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인스타그램으로 아름아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나 보니까 이렇게 알던 사이가 이쪽도 아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역시 우리 청년분들은 또 IT 강국답게 여러분들 서로도 벌써 SNS를 소통을 하면서도 만드는 커뮤니티 장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도 이용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들께도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4명의 분 중에 아니면 궁금한 내용이 있다, 좀 알고 싶다는 내용이 있으면 한두 분 정도 받아보고 좀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실까요?
네. 여기 먼저 네. 이거 은근히 빠르게 들으셨기 때문에 여기 다 보고 네 분 다 할 수 있도록 네. 예. 일단 강보람 씨 팬이. 네 우리 팬이에요? 네. 사인 하나 해드릴게요. 좀 이따 네, 사진 찍으시고. 네. 네. 그 제가 궁금한 거는 네 분 모두한테 공통 질문인데요. 네네. 모두 다 성공하신 분들인데 제가 궁금한 건 실패담이고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네.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궁금하신 거는 사실 이게 너무 성공담만 하면 우리와 괴리감이 있으니 아마 정착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 뭐 실패했던 점과 어떻게 지금 극복했는지 짧게 한 분씩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실패담은 짧게 말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네. 번호를 드릴 테니까 네, 직접 네, 카카오톡으로 서로 네. 네, 짧게 말하자면 저는 이제 부모님과 같이 농사를 이어서 짓고 있기 때문에 다들 금수저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농사를 이제 막 짓다가 정말 저장을 해서 고구마를 팔아보려고 하다가 한 해 수확한 작물을 모두 썩히셨어요. 그러면서 그 해 수확한 작물 그리고 다음에 투자해야 될 농사 다 합하니까 마이너스 5억 정도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갚기 위해서 제가 농사에 뛰어들게 되었는데 현실이 정말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5억을 까먹었으면 버는 것도 쉬운 줄 알았던 정말 그냥 아무것도 몰랐던 무지했던 거죠. 그래서 농사에 뛰어들어서 좀 농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브랜드를 만들었고 그걸로 이제 그냥 잘 될 줄 알았는데 홍보가 안 돼가지고 처음에는 정말 고군분투하다가 SNS 시작해서 판매를 조금 늘려가면서 이제 입소문을 타고 그다음에 경매 시장에서 전국에서 최고가를 받으면서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구마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출로 성공한 사례가 없거든요. 비행기로 가는 거는 괜찮지만 배로 갔을 때 저희가 선박으로 지금 2017년부터 3년째 도전을 하고 있는데 첫 해에는 70% 부패가 나서 부패 비용을 다 물어줬어요. 해외에다가 그 정도로 해서 지금 계속 지금까지 도전을 해서 지금은 5%에서 20% 사이로 줄여서 거의 국내에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고구마 농가로 도전을 아직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수업료를 많이 내고 있어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5%마저도 100%가 될 수 있도록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장님께서는요? 저는 아직까지 성공을 하지 않아가지고 실패담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패담은 네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한 번은 농사를 한 작물을 크게 도시에서는 땅값이 비싸서 한 작물을 크게 하지를 못해요. 한 3,000평 정도를 감자 농사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그게 단데 그게 왜 실패했냐가 분석을 해보니까 3,000평이면 감자가 얼마큼 나오느냐 한 20톤 나와요. 근데 20톤을 한 방에 다 도매 시장을 넘기든지 그렇게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조금씩 팔아가지고 한번 해보자라는 그냥 단순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수확하는 시점 되니까 또 마침 비가 와버렸어요. 감자는 비 오면 다 썩어버리죠. 그리고 보관 창고도 없었어요. 그러니 그걸 한번 딱 겪고 난 뒤에는 일단은 규모를 많이 키우는 거는 굉장히 노하우가 필요하다. 그리고 창고가 확보돼야 되고 유통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 양이 이게 밀려낸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배우게 됐죠. 아마 3,000평 그놈의 3,000평이라고 저희는 얘기하는데 그 굉장히 큰 경험이 됐습니다. 네. 네, 우리 저는 뭐 성공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렇지만은 실패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 자체를 애초에 성공 실패를 갖다 나누게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목표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그걸 달성하지 못했을 때 실패라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도 그렇고 또 준비하시는 선생님들한테도 너무 지나친 과도한 목표를 잡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도시를 내려놓고 자연에 들어간다는 거는 안분지족의 자세를 갖추는 게 좋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좀 더 길게 보고 그 길을 쭉 걸어가다 보면은 다 그 부분에서 길게 보고 걸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보되면서 성공 실패로 이분법적은 아니지만 행복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 좀 추상적인 것 같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작가님 한번 네. 네, 그러니까 실패라기보다는 좀 갈등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네네. 저희가 그러니까 5가족이 함께 귀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동으로 돈을 투자를 해서 땅도 사고 뭐 나무도 심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가족이랑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 친구분들 가족들 이렇게 해서 한 거라서 두 가족이 먼저 정착을 해서 농사를 공동으로 같이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이제 전에 이제 가깝게 지내던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다른 집은 이렇게 하고 싶고 그 부분에서 사실 갈등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단념을 하고 이제 각자 하면서 품앗이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각자 경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우리 생각의 온도차를 이렇게 풀어가는 방법이었던 것 같고요. 혹시 답변이 좀 괜찮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꼭 사진을 꼭 찍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팬이라고 하니까. 네, 우리 또 다른 분 아까 손 들으셨던 분, 네, 여기 마이크 두 분. 먼저 이쪽. 혹시 어떤 질문인지 질문 먼저 두 분이 다 같이 해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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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일 멀리서 온 것 같은데 저 부산에서 왔고요. 아, 부산에서. 그, 네. 아까 강 대표님이 얼핏 답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그 귀농을 했을 때 정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뭐 물론 수입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토착하고 계신 그 분들이랑 이제 어떻게 관계를 잘 맺어 나가야 되는 그런 노하우가 있다면 물론 뭐 이장님이랑 책에서 보면 뭐 이장님이랑 친하게 지내라 뭐 지역 그런 행사에 참여를 해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외에 난 이런 것까지 해봤다라는 게 있으시면은 한 가지 팁을 하나씩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우리 그다음에 네. 저는 맨 오른쪽 웹툰 작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까 그림 보니까 이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어리거나 이제 청년들도 웹툰을 볼 것 같은데 네네. 그 지금 아무래도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놀거리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은데 이제 귀농 귀촌이라 하면 그런 거를 좀 등을 돌리는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웹툰 이제 그 만화로 인해서 흥미를 가지더라도 이제 쉽게 귀농 귀촌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텐데 그런 이제 청년이나 이제 어린 친구들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우리 강영수 우리 이장님, 네, 네. 뭐 사회학을 전공하셔서 너무 쉽게 하겠지만 이제 그 현지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그런 벽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허물어서 그 동네의 일원으로서 가족이 될 수 있는지 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바로 어르신을 만나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만나면 너 왜 왔니부터 시작해서 그분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전략을 좀 쓰고 있는 거는 어떤 지원 사업을 타고 들어가는 경우로 귀농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일단은 다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토착민인데 자기들한테는 지원이 없고 왜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지원해 주냐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금을 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어차피 지원금은 제가 받는 거긴 하지만 그 마을에서 써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쓸 때 그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제가 만약에 500만 원을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 500만 원으로 마을에서 같이 하고 싶은데 같이 좀 하시지요. 한마디로 이 지원은 나만 받는 게 아니고 이 마을을 위해서 받는 거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들어가면 처음에 그 귀농귀촌 딱 생각하고 가면요. 일단은요 땅값부터 막 올려버려요. 지금 뭐 저도 지금 들어가려고 땅 살려고 막 보고 이거 하는데 원래 50만 원 정도였는데 150만 원 부르고 이러거든요. 그분들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도 배척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한 것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먼저 다가가는데 그냥 가서 뭐 음료수 사들고 다가가는 것도 있지만은 조금 더 명확하게 수치적으로 다가가는 거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조금 받으신 거를 같이 나누는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우리 작가님께 우리 친구가 질문했던 게 좀 젊은 세대들한테 어떻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 네. 그게 만화를 연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만화를 보고 귀농을 하고 싶다거나 귀농이 꿈이 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연락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서 사실 그럴 때마다 되게 책임감이 되게 막중해지는데 저는 농업이라는 게 물론 제가 뭐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제 부모님 도와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농업에 이제 조금 참여를 하는 편이고 전업농부까지는 아니지만 그 요즘 청소년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너무 뭔가를 소비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접 생산을 하는 경험을 쉽게 그래도 접근할 수 있는 게 저는
식물을 하나 이렇게 키워보는 거 이렇게 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농업 자체도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산업하고 이제 막 6차 산업이 몇 년간 이제 화두가 되고 있긴 하지만 다양한 분야하고 뭔가 접점이 아직까지는 좀 적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성도 변화의 가능성도 많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1차 산업격에서 이렇게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좋고 다른 분야에서 농업에 접근을 하는 것도 저는 분명히 그러니까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은 충분히 보고 좀 대신 정보를 많이 모으셔서 그렇게 도전을 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두 분 답변이 혹시 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우리 여기 아까 우리 여자분께서 손을 들으셨는데 마지막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왔고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귀농귀촌 할 때 자본이 없거든요. 이런 저 같은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귀농귀촌 할 때 정부 지원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런 걸 받았을 때 초기에 자기 역량도 모르고 1만 평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천하는 몇 평 정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시설 재배 시작부터 하기엔 제가 좀 많이 부담스러워가지고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두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 어느 정도 시작을 해야 되는지, 뭐 시설물 특수작물 하면 어떤 종목을 재배 작물, 네 그거를 추천하는지, 크기와 어떤 작물. 네. 네, 제가 지금 요즘 교육도 듣고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그 규모는 시설을 하게 되면 1000평 이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설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땅값도 땅값이지만 1000평 이하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이제 스마트팜을 이제 딸기를 하려고 하는데 600평을 하려고 그래요. 600평 가지고 무슨 돈을 벌까 하지만 딸기를 스마트팜을 600평을 하면 평당 최고로 평당 20만 원 정도 벌어요. 최고가를 다 따지면. 근데 그 평타를 한다 하면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떨어져요. 그러면 거기서 600평인데 한 6천만 원 이상을 버는 거잖아요. 매출을. 그것도 이제 사실 그런데 그 시설을 짓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는 좀 부담이에요. 그러니 시설을 한다 그러면 1000평 이하로 하면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보통 정책 지원금에서 1000평 이상까지는 지원하기가 아마 힘들 겁니다. 스마트팜이 지금 한 평에 한 5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예, 그런 거고. 그리고 또 뭐 있죠? 작물. 작물 어떤 거? 작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사를 한 번도 안 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쉬운 작물부터 해야 된다고 봐요. 뭐 고구마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잎채소 그러니까 상추 종류도 시작을 먼저 해보면 현금 흐름이 빠른 것들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농사 짓다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무슨 작물을 하는지 아십니까? 오이를 키웁니다. 오이가 현금 흐름이 빨라요. 그리고 많이 나오고 빨리 끝내요. 그래서 갑자기 막 하는데 돈이 엄청 필요해요. 한 3개월 뒤에 돈이 좀 들어갈 계획이 딱 잡혀요. 그러면 빨리 오이를 심어요. 우리는 오이를 심어가지고 오이로 막 팔고 그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작물이 쉬운 작물 그리고 현금 흐름이 빨리 돌아가는 작물. 갑자기 나는 뭐 큰 꿈을 꿔 과수원을 하겠다, 사과를 집었다 이러면은 5년 넘어요.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5년이 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상추, 그다음에 오이 이게 빨리 나오는 작물들로 해주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처음부터 시설 재배는 하지 않으시고 노지 재배로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또 네. 추가로 네. 추가로 답변 드리자면은 사실 귀농귀촌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 선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역은 대전에서 지금 생각하고 계신 전남으로 전남이요. 그럼 오히려 다행인 게 사실 이쪽 지역보다는 전남 지역이 땅값이 더 저렴하니까 조금 더 크게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추천드리고 싶은 작목은 스마트팜 이렇게 막 처음부터 6차 산업 이러는 게 아니라 하우스에 조금 해서 상추 잎채소 먼저 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작목을 그러니까 매일 나오는 작목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작목을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시면 여기는 이제 월마다 수입이 나오고 여기는 장기적으로 해서 목돈을 마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이 중요한 게 지역에 따라서 브랜드가 다 달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김제가 고구마로 전혀 유명하지 않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깨는데 소비자들에게 직거래할 때 깨는 게 오래 걸렸어요, 정말.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그 장목을 또 브랜드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 뭐 나주 같은 경우엔 배가 유명하니까 배 농사를 지는 게 더 유리하고 고구마를 짓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귀농귀촌을 자문을 구할 때에는 거기 지역에 가서 성공한 그 본인이 하고 싶은 장목에 성공한 선배에게 듣는 게 가장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마다 환경이랑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답변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은 분들의 또 궁금하신 내용도 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해주시는 분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씩 한번 들어볼까요? 마지막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 네. 지금까지 너무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귀농귀촌 사실 쉽게 생각하면 정말 쉬울 수 있지만 저희 부모님이 귀농귀촌 정착하는데 20년 걸렸어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아직도 귀농인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만큼 귀농하시려면 마음 단단하게 드시고 그 다음에 혹시 귀농할 일이 있다면은 따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장님도요. 귀농귀촌을 생각을 하시면 계획을 많이 잡고 이래 하는 거는 좋지만 또 저는 계획만 계속 잡아가면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제조업이나 IT 이런 거는 바로 성과가 나오는데 농업은 성과 나오려면 최소 3개월 이상 걸려요. 상추를 키워도 3개월 동안 농사를 지어봐야 상추의 한 사이클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생각이 있으시다 하면은 진짜 한 주말 농장이라도 가서 농사를 지어봐야 돼요. 그게 내한테 맞는지도 한번 봐야 됩니다. 땅을 팠는데 지렁이가 나왔어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난 기겁을 했어요. 그럼 농사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지렁이가 정말 싫으면. 그런 식으로 경험을 바로 빨리 해야 돼요. 계획은 잡으시더라도 10평이든 20평이든 1000평 지금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작게 시작을 해서 이 농업이 맞는지를 빨리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도 네. 예, 그 실태조사 결과에 보면 5년 이내에 귀농귀촌 하신 분들 실태조사에 보면 준비 기간이 27.5개월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 선택이나 또는 장목 선택에 있기 전에 그 결정 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되고 그 준비라는 거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교육. 그래서 섣불리 일단 자기가 과연 농업 농촌에 적응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지금 감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하고 실제 현실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한 교육을 통한 준비 기간을 가지면서 하나씩 이렇게 탐색하면서 거기서 결정하고 또 한 발짝 나오고 이런 과정을 좀 거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어서 우리 작가님도. 저는 아까 중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꼭 그 3년 정도의 여윳돈을 준비를 하시는 거, 그리고 그동안 배워서 3년 차 이상 되었을 때 이제 수익을 내시는 거 하고, 이웃 갈등을 사실 제일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분하고. 근데 그 도시와 문화가 많이 다른 거는 정말 사실이거든요. 특히나 그 귀농을 하셨을 때 그 특히 농사 부분에서 그분들의 조언이나 이런 거를 무시하면서 뭐 이렇게 자기 고집을 부릴 필요가 전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선배인 거를 꼭 인정하시고 약간 굽히고 들어가는 지혜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농귀촌 생각하시는 분들 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분 있으면 우리 실례가 되면 개인적으로도 연락할 수 있게 좀 커뮤니티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청춘농단 토크 콘서트를 했습니다. 우리 정말 좋은 이야기, 그간의 힘든 이야기까지 다 해주신 우리 네 분의 연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청춘농담 토크 콘서트를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